안녕하십니까. 오늘 임재범 의 뮤지션 임재범 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채널에서 뮤지션 시리즈 이렇게 해서 박남정, 현진영, 서지원, 임재범, 또 뭐 송창식, 전영록, 그리고 이덕진, 신성우 이렇게 많이 찍었죠. 근데 이사 올 때 그런 것들 대부분 기록에 해당되는 거나 좀 찍을 때 좀 많이 데이터 확인한 다음에 찍은 거, 그런 거 위주로 가져와가지고 거의 다 날라가고 어디에 처박아 놓은지 몰라가지고 오늘 임재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이렇게 엄청 많이 찍었었는데, 뮤지션 시리즈도 많이 짤막짤막한 거에서 2G에서 이걸로 하면서 많이 찍었는데, 가장 뭐랄까 이런 새벽에 깊어지는 시간에는 서지원하고 임재범이 저는 가장 많이 이렇게 문득 떠올라서 듣고 그래요. 특히 이제 임재범 얘기는 저는 굉장히 한참 동안 이렇게 주저주절 그것도 벌써 언제냐. 근데 오늘도 또 별로 달라지지 않은 이 지금의 모습으로 한 1년 반 정도 전에, 거의 초반에 임재범을 먼저 찍었으니까, 서지원이랑 임재범. 맨 처음에 이제 박남정, 현진영 이렇게 갔죠. 우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임재범입니다. 제가 모창을 굉장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재범 노래는 너무 좀 어렵죠. 모창을 잘 했었죠. 지금 나이 드니까 모창이 잘 안 되더라고. 임재범 씨가 벌써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가 이제는 나이가 이제 꽤 되셨겠군요. 60 뭐 이렇게 되셨을려나 모르겠네. 60까지는 아니겠구나. 55나 뭐 이 정도. 그거보단 좀 많으실 것 같고. 근데 임재범을 제 또래 앞뒤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많죠. 우선 저는 이제 임재범 씨가 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그때 헤비메탈의 전성기, 헤비메탈이 그러니까 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락 음악의 아주 전성기이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거의 동시대에, 제가 어렸을 때 두 노래가 되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인데 두 노래 기억나는 게, 락에도 막 표현이 많잖아요. 그룹 사운드라는 표현도 있고, 지금 이제 밴드라고 얘기하는 거 그룹 사운드라고 하고, 이제 락 밴드라고 하고, 헤비메탈 그룹이라고 하고, 멜로딕 스피드 메탈, 그리고 지금 표현으로 파워 메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엄청 좋아했는데, 제가 그걸 막 빠져들기 전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이치현과 번님들의 집시 여인,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에 내가 동요로 안 되는구나, 락을 불러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80년대 후반에 매일매일 기다려가 나왔어요. 매일매일 기다려. 그래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거보다
매일매일 기다려랑 이제 부활이나 신화이나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일 텐데, 부활이나 신화에는 그렇게 하나 엄청나게 막 그 대학가요제인가에서 나와서 이제 엄청 어마어마한 고음이 진짜 엄청 났죠. 그 헬로윈이랑 동시대에 그 동급의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보컬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근데 미랄 키스케는 지금도 잘 부르더라. 지금도 참 힘이 서양 그 보컬도 힘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시기에 사실 임재범이라든지 이승철이라든지 김종서라든지 활동을 했는데 조금 지나서 알았어요. 저는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던 거예요. 몇 개 팁 지나가다 보면은 레코드 가게나 그냥 가게나 빌보드 차트에서 나오는 노래가 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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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그대 나를 기가 막혀요. 매일매일 기다려 딱 할 때 그 희열감. 그래서 저런 음악이 있구나. 근데 이제 그게 거의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음악이 이상하게 음악이나 춤이나 이런 게 전 세계적인 그 유행에서 뒤처지지를 않고 거의 예전에도 다 이렇게 그 레코드 그 음악들을 들어오면은 전 세계적인 그 추세에서 늘 컨템퍼러리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신중현 선생도 그렇죠. 지미 앤드릭스가 하고 있을 때 신중현 선생이 이제 미팔군에서 그걸 해서 미군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거 얘기 길어지고 임재범 얘기한다고 그래놓고 몰라. 그냥 제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그 신중현 선생이 락의 뭐 아빠 비슷한 분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아빠의 아들도 그 당대에 뭐 LA 메탈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거의 바로 실시간 미국이랑.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거의 미군 부대에서 일단 일이 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최소한 그때 당시의 어떤 음악들 이런 걸로 그래도 언더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으면서 오버로도 알려지는 그런 루트였죠. 미팔군이 조용필부터 해서 뭐 다 거기죠. 조용필도 기타리스트였거든요. 기타리스트. 근데 뭐 이제 나중으로 치면 이제 박광규까지 미팔군에서 그 홍경민도 미팔군에서 이렇게 또 미군 저기에서 하고 엄청난 또 호응을 받고. 근데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신대철. 신대철이랑 이제 그 같이 한 게 임재범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매일매일 기다려 이런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나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MBC 창작 동요제를 나가야 된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린 노래 중에서 동요가 엄청 많죠. 제가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이제 반에서는 잘 불렀어요. 근데 이제 정규에서는 타고난 애가 어차피 타고난 애한테 안 돼. 이창수 이씨. 이창수가 맨날 정규 1등이었는데. 근데 걔도 MBC 창작 동요제 나가면 예선 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갔으면은 뭐 볼 것도 없이. 걔는 잘 부르는 애였어요. 타고난 애였어요. 이 소리 내는 게. 저는 소리 내는 게 타고나질 않았어요. 막 힘이라든지 막 음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소리 내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그게 잘 안 돼. 아쉽죠. 그걸 타고나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거든요. 제가 들으면서도 국민학교 때, 뭘 초등학교야, 국민학교 다녔으면서 국민학교 때 그걸 들으면서 내가 왜 2등인지 알겠더라고. 들으면 저는 그게 빨라요. 인정이 돼. 와, 진짜 잘 부른다 이창수. 자식. 그러다가 이제
락이라는 거를 이제 그룹 사운드라는 걸 한번 듣고, 삼촌도 이제 그룹 사운드의 이 휘무고등학교 밴드부 드럼이었거든요. 그룹 사운드. 그 다음에 이제 헤비메탈. 이런 음악을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듣기를 시작한 거지. 그때 이제 막 이제 거의 이제 퀸 듣고 막 깜짝 놀라고, 레드제플린 듣고, 막 디퍼플 듣고 막 그렇게 해가던 시기에 임재범 이제 그대 앞에 는 그대 앞에 난 숯불이여라, 그런 명반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크게 라디오를 켜고 그 같은 그러니까 임재범이 그 신화위에서 2번 참여했나? 하여튼 김종서, 임재범, 뭐 이렇게 막 같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신화위에.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이승철 그 부활을도 계속 좋은 보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이제 백두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여자야 그 수영의 그 요정 잠깐만 모르겠다,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시안 게임 수영 그 분이 그 짐승 같은 윤현상 그분이 보컬이었죠. 근데 이제 백두산이 이제 기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김도균 선생 속주가 이제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기타는 잘 못 치기 때문에 듣는 귀가 잘 없지만은 진짜 잘 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또래 되게 잘 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랑 이제 아는 친구가 음악하는 친구고. 근데 그 친구가 김도균은 세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걔도 이제 속주였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다른 음악해요. 지금 이제 포크락 그런 것을 굉장히 아주 멋진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혹시 어떻게 지금 나중에라도 이걸 보게 될 수 있는데, 제 짝꿍이었어요. 제 짝꿍이었고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이 친구 보려고 엄청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말한 그런 뭐 그 음악가들이랑 직접적으로 그 아는 그런 친구예요. 기타를 너무 잘 쳐가지고 이제 그 기타 치는 그런 분들하고도 알고. 근데 김도균 그때 당시에, 지금 판단은 또 다를지 모르지, 신대철이나 아니면은 저 국민할매가 이름이 뭐지? 부활? 김태원 선생이 더 잘 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중고등학교 그때는 김도균은 세계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크로매틱 단음계씩 이렇게 첫 번째 연에서 마지막 현까지 갔다가 오면은 4개씩 해서 6, 4, 24 곱하기 2니까는 48개의 소리를 1초에 낸다는 거야. 근데 1초에 내기 되게 힘들거든요. 정말 갈겨서 쳐도 1.5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 친구는 갈겨서 치지 않고 1.5초보다 더 빨리 쳤어요. 근데 김도균은 1초면 된다. 그리고 그게 세계적인 그 기준이다. 잉베의 맘스닌 같은. 근데 김도균이 그렇게 잘 하는데 윤현상 이거 14분 동안 15분 동안 임재범 얘기 하나도 안 나왔네. 죄송합니다. 그냥 저 혼자 즐기겠습니다. 윤현상은 소리가 이게 어떤 외모적인 거나 막 이런 어떤 제스처나 이런 거는 디오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제 소리 내는 게 이제 조금 다르죠. 아쉬운 면이 있어요. 노래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여자야 너는 아직 모르지 트로트도 잠깐 하셨다가 다시 또 메탈로 가서 밥 말마 이런 것도 하시고. 근데
백두산이 가장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이나 또 신하위가 또 이제 조금 더 젊은, 연배가 이제 그 둘 쪽은 거의 비슷하죠. 백두산은 조금 더 연배가 있고, 근데 거기에 뭐 드럼에 남궁현 씨도 거기서 드럼 쳤었고, 고등학생 때인가 그렇거든요, 그때. 근데 그게 아쉬웠어, 이제.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거는 이승철이었죠. 부활이 희야가 너무 떴기 때문에 나 좀 바라봐 하는 게 너무 떴고, 이승철이 굉장히 외형적으로 이쁘장하고, 또 그때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다 좋아했던 것 같아. 여성 팬들이 엄청 많고, 희야가 인기가 많고, 무슨 콘서트 때 무슨 희로 끝나는 이름, 그거에 뭐 공짜였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육촌 누나도 희로 끝났고, 이트가 엄청 팬이었어요. 이승철 팬.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이승철은 나도 알고 있었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시차가 늦게 임재범을 접한 거야. 그대 앞에 난 촛불이어라. 그리고 크게 라디오를 켜고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긴 했었어. 그게 라디오를 켜고 이거. 근데 그대 앞에 촛불이어라, 이건 너무 멋있는 거야.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죄송합니다. 가사도 기억이 안 나고. 그대 앞에 난 촛불이여라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목소리가 있어. 이거는 김도균을 생각나게 하는 거지. 탈아시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김도균이 탈아시아의 속도를 냈듯이 임재범이 탈아시아의 목소리를 내는 거야. 김종서도 엄청 잘 부르고, 김종서가 이제 로버트 플랜트하고 예를 들면 락앤롤이나 브렉독을 부를 때 박양구도 잘 부르고 다 하지만은 김종서가 기가 막혀요. 얼마나 카피를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카피해가지고 이태원 같은 데서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신하위 시절에. 신하위의 원래 보컬이에요, 김종서가. 근데 노래 못한다고 잘렸. 임재범도 마찬가지로 노래 못한다고, 넌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냐, 김도균 선생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더 연습을 하고 막 했다고. 근데 임재범은 목소리가 제가 그 짧은 영상에 2%의 아쉬움, 그거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김도균이 채워주듯이 임재범이 그냥 소리만으로 채워주더라고, 2%를. 사실 로버트 플랜트가 굉장히 고음 보컬이고 하지만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끈적끈적하고 또 묵직함이 또 있어요, 사실. 그래서 김종서가 카피를 엄청나게 잘하긴 하지만은, 김종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성이죠. 그리고 이승철도 타고난 미성이고. 근데 임재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타고난 미성이었는데 연습으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타고난 진짜 멋있는 허스키 보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들으면서 소리가 누구도 닮고 헤비메탈 하는 누구도 닮고 하지만은 마이클 볼튼이랑 가장 많이 또 이렇게 저희가 됐죠. 임재범 스스로는 그쪽보다는 이제 헤비메탈 쪽을 더 파고 들었을 거예요, 목소리 이제 그 연습하고 할 때, 훈련하고 할 때. 근데 마이클 볼튼이 사실은 헤비메탈을 하다가 소울로 전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천만장인가 팔리고 막 그랬어요. Man oh man, man oh man, 이런 거.
아, 근데 임재범도 그걸 불렀, 뭐, how am I supposed to, how am I supposed to live out you? 이런 거나, 또, When Man Loves a Woman, 이런 거를 임재범이 이제, 커버를 해서 그때 당시에 불렀던 그런 파일이 아니라, 그때랑 당시에는 파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이런 그 테이프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들었죠. 방송 같은 데서 나와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라디오에서 한 것도 있고, 라디오에서 꽤 했거든요. 그 중간에 막 잠적했다가 어디로 막 무슨 산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갑자기 증발했다가 왔다가 내가 이제 증발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했다가 하면서 그래도 많이 그게 있어요. 그렇게 불렀던 것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 들었었죠. 근데 마이클 볼튼보다 더 멋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소리를 내는 게 향학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마이클 볼튼이 소리를 굉장히 안전하게 내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좋은 그 보컬적으로 좋은 소리를 내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있어요. 그런 이론이. 뭐 어디를 울리고 뭐 쓰는 소리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공명을 쓰는 그 소리들이 다른데 임재범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사실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이게 그 건강하지 못한 소리가 많이 나오고 해요. 제가 임재범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뭐 상관없겠지. 건강하지 못한 소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의 매력이 있어. 그리고 자기 나름의 그 단련 과정을 거쳐서 크게 라디오를 켜고 막 남사당패 그리고 오마수에 줄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나나나나 언제까지나 내 사랑 줄리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지금은 잘 못하는데 20년 전에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이제 한 대학교 이때 임재범 소리를 내게 원래 소리는 이제 임재범이랑 좀 많이 다르니까 내야겠다 해서 엄청 연습을 했어요. 막 한강에서 막 목 쉬게 하고 또 쉬게 하고 또 쉬게 하고 이런 소리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을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고해가 유명하지 않을 때 제가 고해 같은 거를 불렀죠. 그러면은 애들이 임재범 그러니까 모창을 한 거예요. 모창을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안 되는데 모창을 어찌합니까 이런 걸 했어요. 임재범 노래를 사실 되게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부르고 파이어는 다 했어요. 근데 올리질 않아요. 임재범 거는 올릴 수가 없더라고. 내가 이승철 것도 올리겠고 뭐 누구 것도 올리겠는데 임재범 거는 그냥 혼자서 즐기자. 20분 넘게 여기까지 왔네. 자, 왜 임재범은 근데 끊임없이 찾아서 듣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네요. 원래 이제 좋아했었고 그리고 신화위 근데 잠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등장하고 또 뭐 했다가 프로젝트 했다가 하는데 김도균이랑 같이 그 할 때가 굉장히 멋있었죠. 아 락킹 코리아는 내가 올렸구나. 그걸 들어보시면은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소화만 간신히 해내는 그걸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락킹 코리아가 바로 이제 두 사람이 만난 그건데 락킹 코리아가 아시아나 때냐 그러면은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몇 번 프로젝트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뭐 영국에서도 가서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락킹 코리아를 들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다. 우리나라에 이런 기타하고 이런 보컬이 있다니 최고다 최고. 제가 그게 일단은 한 젊은 시절 거의 막바지까지 임재범 하면은 락킹 코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노래 그대 앞에 난 촛불이어라
오마 줄리 줄리 때 이제 그 상당한 어떤 수련, 단련, 산속에서 단련을 한 다음에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락인 코리아. 그 중간에 또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런 것도 있죠. 이 밤이 지나면 그 작곡한 사람이 바로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그거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원미연인가?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나 곡 달라고 이렇게 곡을 잘 쓰냐고. 그래서 이제 이별 여행이 나왔지. 언제까지 너에게 이거. 근데 신재홍. 근데 그 양반이 노래를 약간 이제 팝적인 노래죠. 그러니까 락커인데 팝적인 노래를 줬어. 줘가지고 줬는데 팝적인데 마이클 볼튼이나 부를 수 있을 만한 어려운 노래를 준 거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냐. 그러나 잘 소화를 해냈죠. 젊었을 때 진짜 부르는 건 굉장해요. 굉장히 지금 이제 힘이 빠져서 이제 그렇지만은 그것도 멋있게 들었고 저는 이제 난 락이 최고야 이건 아니거든요. 락을 가장 많이 좋아하긴 했지만은 판소리도 좋아하고 재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임재범은 락커지. 임재범은 락커인데 굉장히 한이 서려 있는 락커고 서주원이랑 비슷하게 막 마음을 울려 위로해주면서 울리는데 위로를 해줘. 그러다가 또 잠적을 하고 그 다음에 들고 나온 게 총을 내려라 이런 거를 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참 전이긴 하지만 뭐 고해 나오고 그다음 총을 내려라. 근데 거기에 이제 살아야지라는 곡이 있어요. 산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지. 이제고 지쳐서 걸을 수 없으니 이거 들으면 이 가사랑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랑 이런 게 느껴지면서 이때는 이미 이제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가고 이제 젊은 시절 중에서도 그러다가 그 끝판에 이제 만난 게 나가수예요. 여러분 그 뒤에도 이제 뭐 활동도 하고 가슴소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좋은 노래를 많이 했지만은 이제 여러분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처음에는 뭘 불러줬지? 너를 위해를 불렀고 그 다음에는 빈잔을 부르고 마지막 어쨌든 방송 횟수도 다 안 채우고 그냥 나와버렸지. 맹장수술하고 하면서. 근데 그게 다 엊그제 얘기 같은데 그것도 한 10년 됐을 거예요 벌써. 지금 이 하나하나의 그 추억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생생하게 너무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이제 임재범이 나올 때 너무나 막 기대를 하고 공중파에서 보다니 이렇게 오랜만에 수요예술 무대 같은 데서 가끔씩 밤에 나온 적은 있는데 그때 이제 뭐 김광민이라든지 이현우가 이렇게 진행할 때 공중파에서 본다는 게 굉장히 설레고 이제 기다렸는데 그때 그 장면이 어땠냐면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중국집에 갔어요. 그 시간대에 이걸 봐야 되는데 볼 데가 있나? 중국집에 어차피 출출하던 차에 짬뽕을 시키고 딱 이제 임재범 나오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손님들도 다 먹는 걸 멈추고 딱 보고 있고 그 직원들도 배달통 들고 다 보고 있는 그런 풍경. 그래서 막 눈시울이 내가 어떻게 제가 거의 울어본 적이 20살 성인 되고 나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울 뻔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막 울고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그 얘기하면서 했더니 눈물이 펑펑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도 이제 본 거야 그걸. 근데 그게 뭐냐 이제 임재범 얘기로 들어가는 거죠. 임재범은 왜 그렇게 그 사람은 막 후벼 파는 그게 있을까? 근데 이름을 까먹었네. 임재범 이제 임재범 씨나 임재범 씨 그 가족분들이 들으시면은 이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하는 이유는 임재범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력 그리고 아픔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한이 또 어루만지는 그 감싸는 소리,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임재범 씨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분들이 들으셨을 때, 아, 그거 뭐 다 사실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아는 얘기니까,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얘기니까는, 어, 나쁘게 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우리나라 1호 아나운서라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까먹길 잘했어. 이름을 정확히 안 되는 게 나아. 알고 있는데 까먹었네. 어쨌든 그분이 1호 아나운서, 대한민국 1호 아나운서다,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분이 굉장히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임재범을 보면 알잖아요, 어떤 스타일이었을지. 손지창 씨를 봐도 알고, 굉장히 이제 잘생기고 체형도 풍채 좋고, 뭐랄까, 좋은 체형. 근데 이제 그 둘 다 아버지한테는 버려진 자식이에요. 아버지한테. 근데 여러분 그 버전에 두 개가 있죠. 제가 이제 많이 보는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많이 보는 버전도 있고, 그 전에 연습 버전도 있어요. 연습한 버전. 완전히 막 그 맹장염 때문에 막 소리도 안 나오는데, 내가 만약 이렇게 연습하는 그 전주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지. 그게 진짜지. 근데 어쨌든 둘 다 엄청 잘 불렀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하여튼 그렇게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들은 버려져서 임재범 씨나 손지창 씨나 이제 굉장히 한이 많은 사람들이지. 손지창 씨는 제가 이제 또 다 옛날 그런 기억들이고 옛날 기사들에서 본 그런 거지만은, 아빠가 누군지를 나중에 알게 됐지. 굉장히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아나운서라는 거. 하이틴 스타, 김민종, 손지창, 뭐 이런, 오연수, 또 저기 누구죠? 그 예쁜 이상아, 뭐 이렇게 다 이 같은 학교 예고 그런 하이틴 스타인데,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할 때, 그 전까지는 이제 소원하게 지내다가 대학에 들어갈 때, 내가 이제 아버지를 찾아갔대요.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내가 대학에 가게 됐으니 등록금을, 아직 뭐 고등학생인데 뭐가 있어. 그리고 홀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했으니 등록금을.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굉장히 부자가 돼버렸죠. 그런 얘기는 빼고, 아유, 이거 진짜 관련자분들이 들으시면 지금 이런 부분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하는 건 지금 하여튼 그건 아니고, 근데 그때 딱 잘라서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상처에 다시 한번 비수를 꽂는 거죠. 그리고 임재범 씨 같은 경우에는 아빠를 이제 달리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하고, 또 고아원에까지 되게 처지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학교를 늦게 몇 년, 2년인가가 그 차이가 나요. 근데 그래서 신대철 씨 같은 경우에는 형이라고 이제 하고 이제 하는데, 그 같은 또래들은 내가 아니 뭐 호적대로 해야지, 그 학번대로 해야지, 저 학교 나오는 그거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고 복잡한 게 있죠. 근데 이념 씨는 그런 생활까지 하고, 그 여러분 그 이제 부르기 전에
그 인터뷰 영상 보면, 아, 내가 이 영상에 쓰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구나. 갑자기, 갑자기 감정이 막 이상해지네. 내가 지금까지의 뭐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지금까지 뭐 잘못과 뭐 실수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무대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으로 섰다는 거야. 실제로 그때 맹장염이고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열에 시달리고 소리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그 연습할 때 그 버전이나 실제 할 때 버전이나 소리가 평소 같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 혼을 빼놓는 그게 또 나온 거지. 가사가 아, 가사 하나하나가 임재범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감싸는 그 음색, 거칠지만 부드럽게 감싸는 음색으로 내가 이 무대 때문에 태어났구나. 여기에서 쓰러지는 거구나. 라는 그 생각을, 물론 그 앞쪽에 또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이제 그 아내분이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 생활고 겪고, 그랬던, 네? 그때의 그 노래는, 노래 음정 박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안 맞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임재범 하여튼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그냥 느껴지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이클 볼튼보다 한 수위다. 마이클 볼튼은 이런 데를 뭐 공명하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음향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관적인 것이고, 음향학적으로 볼 때는 성대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성대의 그 형태에 따라서 자신이 느끼는 공명감이 달라지는 것이고, 저는 이제 물리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대. 근데 어쨌든 전두동에 어디를 울리고 해서 거친 듯 고음이 막 이렇게 쏟아 나올 때도 마이클 볼튼은 굉장히 안전해요. 소리가 나얼이나 스티비 원더나 이런 사람들 좀 안전해요. 근데 임재범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도를 여기저기 다 해봤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소리 같은 거 다 내봤겠지. 근데 임재범은 그냥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자기 감정이나 표현에 더 충실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악기의 그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장단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거에서 그 단점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 같은 거는 충분히 알고도 남을 사람인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노래 부를 때도 그렇고 그렇게 부르더라고. 그렇게 쏟아내더라고. 막 그 쏟아냈을 때, 나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사 중에서 이제 윤향기 목사님이 이제 그거 작곡했잖아요. 다 찬사를 했어요. 다 이제 하강훈 씨가 그 편곡을 했을 거예요. 이거를 내 편곡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임재범의 소리를 드러내자,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빈장 같은 경우에는 그 편곡력, 이 분이 바로 90년대 최고의 명곡이라고 하는 타버린 나무, 김민호 타버린 나무를 비롯해서 싹쓸이에 작곡했던 분이거든요. 90년대 진짜. 근데 그 편곡을 그냥 임재범에 맞춰서 한 거야. 다 찬사를 받았지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임재범 뭐 잘 관심도 없고 하는 그 그때 처음 본 모양이에요. 우리 아빠도 그때 처음 본 모양이더라고. 근데 약간 임재범은 제 나이 또래 앞뒤 중년의 요 중간 정도 그 세대에 엄청나게 이제 인지도가 있고 너무나 좋아하고 아주 그냥 히어로지. 맨날 잠수 타고 하는. 근데 저 감독님이 차범근 선생님이 글을 하나 썼더라고.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지금 그때 당시에 했었으니까 차두리가 아직 뛰고 있을 때야. 차두리가 즐겁게 그 운동하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다 하면서 얘기를 꺼내는 거야. 임재범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자기가 독일에 처음 갔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허정무나 뭐 차범근이나 뭐 이 정도밖에 진출 못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차범근이 날라다녔지. 근데 그때 이 그라운드에서 내 온몸에 힘 하나도 안 남기고 뛰지 못하면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 후회할 것 같아서 다 쏟아낸다는 매번 그 심정으로 그 뛰었던 거랑 똑같이 어느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 그냥 여기서 다 하고 쓰러지겠다라는 그 각오로 노래를 어떻게 가수가 저렇게 부르냐. 임재범의 사연이나 임재범 제가 했던 그 뭐 신화 시절부터 그런 거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차범근 선생이 임재범에 대해서 자기가 독일에서 뛰었던 그 그라운드에 설 때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으면은 그 안 되는 거기서 쓰러질 때까지 해야 되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임재범의 그 여러분을 들었을 때 임재범을 이제 워낙에 좋아하고 고해 저 살아야지 뭐 이런 건 노래 가사나 이 전달력이나 너무 좋고 그 이전에 했던 곡들도 너무나 멋있고 촛불이여라 그대 앞에 난 촛불이여라 그게 피곤이 몰아치는 이런 것도 다 좋아했고 했지만은 살아야지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임재범 얘기 같고 내 얘기 같고 여러분도 임재범 얘기 같고 내 얘기 같고 그러니까 다 보편적일 거란 말이지. 보편적으로 임재범 뭐 해도 너무하게 이렇게 그 삶의 그 질곡과 이런 것이 신선스러웠지만은 다 누구나 사실 마음 깊은 곳에 그거를 안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고 살고 가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저지도 그렇고 그냥 편하게 뭐 축구 잘해가지고 타고 나서 엄청난 피지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차범근 선수도 실제로는 여기서 죽어야겠다 하고 그라운드에서 섰고 임재범도 내 인생이 이 무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여기서 다 울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하면서 친구 하나도 없어요. 성대모사 욕심 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는 임재범을 제일 좋아해요. 임재범이랑 서지원이 가장 깊은 이런 새벽에 많이 떠오르는 가수고 표현력 그리고 서지원은 이제 또 자살이라고 하는 그거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는데 임재범 같은 경우에도 삶이라든지 엄청난 그 보컬리스트이기도 하고 그댄 어디에 뭐 이런 노래 기가 막히지. 이거 뭐 올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 저번엔 그나마 좀 말이 되게 맨 처음에 한 1년 반 전에 했을 때 말이 되게 한 것 같아. 지금은 그냥 너무 막혀가지고 제가 이게 표현하고 싶었던 건 그런 거죠. 어떤 인생의 무대 어떤 인생의
이런 스포트라이트가 딱 오는 어떤 지금 이 순간 뭔가 다 던지는 어떤 방향으로 다 던지는 그것 때문에 그 감동을 주는 거죠. 임재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거는 뭐 혼자서 저장해놔야겠네. 비공개로 올릴만한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한번 들어보고 올릴만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